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6.25 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 한국을 위해 싸운 나라가 단 한 곳 있었다는 사실? 바로 에티오피아였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 청년들은 한국이 어딘지도 몰랐고 만난 적도 빚진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전쟁 소식을 듣자 망설임 없이 총을 들고 달려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싸워줬지만 전쟁이 끝나자 그 누구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훈장도 연금도 감사도 없이 그저 조용히 잊혀졌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 마침내 한국이 그 빚을 갚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의 한 나라 에티오피아에 어떤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겔라세 로발입니다. 에티오피아 남부 지렐레 마을의 촌장이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메마르고 갈라진 땅 위로 떠오르는 뜨거운 태양이었답니다. 땅은 마치 조각조각 부서진 거대한 퍼즐 같았어요. 이곳이 바로 제가 사는 마을입니다. 하지만 물이 없는 마을이죠. 매일 마을회관으로 걸어가 건물 앞 나무 의자에 앉았어요. 이곳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켜볼 수 있거든요. 무거운 플라스틱 통을 등과 머리에 이고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물을 담기 위한 통이었어요. 아이들은 마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한 물을 찾기 위해 가파른 언덕과 바위투성이 길을 따라 몇 시간씩 걸어야 했죠.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촌장이 된 지 15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줄곧 우리 사람들이 같은 문제로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봤답니다. 바로 물 때문이었죠. 언제나 물이 문제였어요. 우리 마을 땅 깊은 곳에 충분한 물이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깊은 우물을 팔 장비가 없어서 그 물에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판은 땅바닥에 흩어진 깨진 도자기 조각 같았어요. 예전에 농작물에 물을 대주던 수로들은 이제 구멍투성이가 되어버렸죠. 텅 빈 들판을 걸을 때면 예전에 푸르고 생명력 넘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지금은 갈색으로 변해 죽어버렸지만요. 오늘도 다른 날들처럼 테스파이 알레무가 작은 보건소로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녀는 우리 마을 간호사예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열심히 일하는 분이죠. 보건소 창문 너머로 몇 개 안 되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픈 아이들이 보였어요. 이 아이들 대부분이 더러운 물 때문에 아픈 상태였답니다. 테스파이는 자주 진료소에 오는 아이들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오염된 물을 마셔서 열이 나고 배가 아픈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 말이에요. 건강하게 뛰어놀고 학교에서 공부해야 할 아이들이었는데 말입니다. 대신 이 아이들은 물을 찾아다니거나 물로 인한 질병에서 회복하느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우리 학교 건물은 낮 시간 대부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웃음소리와 배움으로 가득해야 할 교실들이 조용하고 어두웠죠.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수업에 참석할 수 없었거든요. 가족들의 물을 찾는 일을 도와야 했으니까요. 우리 마을에서는 생존이 교육보다 우선이었어요. 이런 현실이 저를 화나게 하는 동시에 무력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수년 동안 많은 단체들이 지렐레 마을을 찾아왔어요. 반짝이는 로고와 값비싼 장비를 실은 큰 차량을 타고 도착했죠. 깨끗한 옷을 입은 대표들이 우리 공동체를 돕겠다는 연설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과 메마른 들판 사진을 찍었답니다. 제 손을 잡고 상황이 변할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는 떠나버렸죠. 때로는 몇 가지 생필품이나 약품을 남기고 갔어요. 때로는 먼지 속 타이어 자국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언제나 같은 문제를 그대로 남겨두고 갔어요. 우리는 여전히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었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약속들을 믿지 않게 되었어요. 또 다른 구호단체가 온다고 발표할 때면 사람들 눈에서 의심과 실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녁이 되면 마을회관 앞에 앉아 우리 상황을 생각해봤어요. 물을 찾아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가족들을 지켜봤죠. 어른들은 지쳐 보였어요. 아이들은 약하고 피곤해 보였답니다. 어떤 날에는 가족들이 병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물이 가득 든 통을 들고 돌아왔어요. 다른 날에는 아주 적은 양의 물만 가지고 돌아오기도 했죠. 촌장으로서의 제 책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 일은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인데 이 물 부족 사태 앞에서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없었고 맨손으로 깊은 우물을 팔 수도 없었거든요. 아이들이 마실 수 있는 유일한 물을 마시고 아프게 되는 것도 막을 수 없었어요. 밤이 되면 어두운 하늘의 달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우리 마을을 지켜봐온 바로 그 달이었어요.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 곳에 아이들 위에도 비치는 그 달 말이에요.
물을 마시고 아플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아이들 말입니다. 우리 마을도 언젠가 그런 곳이 될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언젠가 우리 아이들도 깨끗한 물과 가득 찬 교실, 그리고 건강한 미래를 가질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오늘 밤도 매일 밤처럼 내일도 같은 어려움이 계속될 거라는 걸 알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또 물을 찾아 먼 길을 떠날 가족들, 또 학교에 가지 못할 아이들, 또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구호단체에 대한 실망감 말이에요. 이것이 지렐레 마을에서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져야 할 책임이었어요. 하지만 가끔 저 딸을 바라볼 때면 감히 희망을 품어봤답니다. 언젠가 우리 상황이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요. 마을회관 앞 제가 늘 앉는 자리에 있을 때였어요.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지렐레 마을로 이어지는 흙길에서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죠. 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또 다른 구호단체가 우리를 방문하러 오고 있었습니다. 차량들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평소 우리 마을에 오던 차들보다 훨씬 큰 트럭과 SUV들이었죠. 울퉁불퉁한 길을 달려오는 차량들 주위로 먼지가 작은 회오리 바람처럼 휘몰아쳤답니다. 사람들이 제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나와 이 새로운 방문객들이 누구인지 보려고 했죠. 차량들이 마침내 마을회관 앞에 멈췄을 때 뭔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차체 옆면의 로고들이 제가 전에 본 것들과 달랐어요. KORCA라는 글자와 제가 알아볼 수 없는 언어로 된 단어들이 적혀 있었답니다. 그 외국어 아래에는 영어로 코리아 인터내셔널 코아퍼레이션 에이전시라고 쓰여 있었어요. 코리아. 전에 들어본 이름이었는데 언제 어디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5명이 차에서 내렸어요. 분명히 에티오피아나 근처 어느 나라 사람들이 아니었죠. 피부색이 우리보다 밝았고 눈 모양도 달랐답니다. 노트북과 제가 본 것 중 가장 첨단으로 보이는 장비들로 가득 찬 금속 케이스들을 들고 있었어요. 리더는 한 여자분인 것 같았습니다. 깔끔하고 실용적인 옷을 입고 있었고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처럼 자신감 있게 제게 걸어왔죠. 그녀 뒤로 4명이 신비로운 장비들을 들고 따라왔답니다. 그들이 다가올 때 구호단체가 우리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익숙한 감정이 들었어요. 희망과 회의가 뒤섞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 마음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모든 실망들이 떠올랐죠. 한국인 여성이 제 앞에 서서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차은담이고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영어로 말했는데 목소리가 단호하고 전문적으로 들렸답니다. 그녀는 우리의 물 문제에 대해 알고 있어서 지렐레 마을에 왔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조직이 우리 지역을 연구한 결과 마을 땅 깊은 곳에 많은 양의 깨끗한 물이 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죠. 이건 제게 새로운 정보가 아니었어요. 우리 발밑에 물이 있다는 건 늘 알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그 물에 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러 온 게 아니라고 했답니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장비를 가져왔다고 했어요. 금속 케이스들을 가리키며 그 안에 지하 수원을 찾고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들이 들어있다고 설명했죠. 믿고 싶었지만 비슷한 약속을 전에도 들어봤거든요. 많은 단체들이 도와주겠다고 말했지만 대부분 빈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한국인 여성은 제 의심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금속 케이스 중 하나를 열어서 안에 장비를 보여줬답니다. 화면과 버튼, 전선이 달린 복잡한 전자기기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이 기계들은 비싸고 정교해 보였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인상을 주려고 가져온 가짜 소품들이 아니었어요. 한국인 남성 중 한 분이 내일 아침부터 우리 땅을 테스트하기 시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비를 사용해서 지하수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그물에 닿으려면 얼마나 깊이 파야 하는지 보여주는 상세한 지도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고 우리가 그들이 하는 일의 모든 단계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약속했죠. 우리 주변에 모인 마을 사람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목소리에서 의심이 들렸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이것도 또 우리를 실망시킬 그저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한국인들이 가져온 첨단 장비에 조심스럽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죠. 오후 해가 지기 시작할 때 한국팀은 차량에서 더 많은 장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효율적으로 함께 일하며 우리 마을 근처에 임시 캠프 같은 것을 설치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비싼 기계들을 정확히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처럼 조심스럽게 다뤘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늘 앉는 자리에서 이 뜻밖의 방문객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전에 왔던 다른 모든 단체와 비교해서 이 그룹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고 단순히 연설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는 것에 더 진지해 보였어요. 하지만 완전히 희망을 품기에는 너무 많이 실망했던 경험이 있었죠. 이 한국인들이 내일 실제로 무엇을 할지 기다리며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지하수를 찾고 우리가 그물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 마을의 오랜 투쟁이 마침내 끝날 수도 있을 거예요. 지렐레 마을 위로 떠오르는 달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코리아라는 나라에서 온 이 낯선 사람들이 제가 수년간 해온 기도의 답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요. 한국팀이 우리 마을에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났어요. 마을회관 앞 제 의자에서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전에 본 어떤 구호단체와도 완전히 달랐어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즉시 신기한 기계들로 일을 시작했죠. 그들이 가져온 장비는 삐삐 소리를 내며 작은 화면에 색깔 있는 그림들을 보여줬어요. 금속 탐지기 같은 장치를 들고 우리 마을 땅을 이리저리 걸어 다녔답니다. 때로는 멈춰 서서 긴 금속 막대를 땅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다른 때에는 케이블을 펼쳐서 불빛이 깜박이는 상자들에 연결했죠. 일하면서 그들 얼굴에 흥분이 커져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여성인 차은담이 계속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팀원들과 빠르게 이야기했어요.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너무 빨리 기대하고 싶지는 않았답니다. 셋째 날 모든 걸 바꿔놓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마을 간호사인 테스파이가 한국팀에게 옛 학교 건물을 보여주며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마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디에 가장 깨끗한 물이 필요한지 이해하려고 했어요. 텅 빈 교실들을 둘러보던 중 테스파이가 교무실의 낡은 나무 책상을 열었죠. 책상 서랍 안에서 먼지로 덮여 거의 잊혀진 채로 누렇게 변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아주 오래된 사진이었는데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병원 침대 옆에 서 있는 모습이었답니다. 그의 옷에는 의료 기호들이 달려 있었어요. 테스파이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사진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고 얼굴에는 놀라움과 깊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그녀가 저를 불러서 사진을 보라고 했어요. 그녀의 반응을 보니 이 사진이 그녀에게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죠.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자신의 할아버지인 고잠 하나마 비탈이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군의관이었는데 수년 전에 에티오피아를 떠나 멀리 어딘가에서 벌어진 전쟁에 참전하러 갔다고 설명했어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가족들은 그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답니다. 차은담 씨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관심을 보였어요. 사진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고 했죠. 군복과 의료기호를 보더니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군의관들이 입던 것과 같은 군복 같다고 말했어요. 한국전쟁.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은담 씨가 설명했어요. 약 70년 전에 벌어진 끔찍한 전쟁 동안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돕기 위해 군인들을 보냈다고 했죠. 에티오피아도 그 나라들 중 하나였답니다. 에티오피아 군인들과 의사들이 세계를 가로질러 한국군과 함께 적과 싸우러 갔었어요. 테스파이에게 휴대폰으로 그 오래된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한국의 정부 기관에 보내서 고잠 하나마 비타리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어쩌면 이 모든 세월이 지난 후에 마침내 테스파이의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날 저녁 차은담 씨가 밤늦게까지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메일을 타이핑하고 한국으로 보낼 메시지에 사진을 첨부하고 있었답니다. 컴퓨터 화면의 불빛이 일하는 그녀의 단호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한편 물 탐사는 계속해서 놀라운 결과들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장비들이 우리 마을 땅 밑으로 흐르는 엄청난 양의 깨끗한 물을 발견했어요. 물은 지표면 아래 단 50m에 있었는데 이는 적절한 시추 장비만 있으면 닿을 수 있는 깊이였답니다. 하지만 이제 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발견되었어요.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마을과 한국 사이의 연결고리였죠. 희생과 영웅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영원히 사라질 뻔했다가 되살아난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테스파이의 할아버지가 한국을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셨을 가능성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우연히 온 게 아니었을 거예요. 70년 동안 갚기를 기다려온 빚이 있어서 온 거였죠. 달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딸이 고잠 하나마 비타리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있을 때도 그를 지켜봤을까 하고요. 지금 그의 손녀와 도움이 절실한 우리 마을을 지켜보고 있는 바로 그달 말이에요. 어쩌면 이 발견이 모든 걸 바꿔놓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한국이 마침내 그들이 잊었던 영웅을 기억하러 집으로 돌아온 걸지도 모르죠. 사진을 발견한 지 이틀 후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차은담 씨가 노트북으로 이메일을 받고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팀원들을 불렀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는데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기록을 찾아냈던 거예요. 고잠 하나마 비타리는 정말로 한국 전쟁에 참전한 군의관이었습니다. 공식 문서에 따르면 1951년 5월에 한국에 도착해서 같은 해 9월에 양구라는 곳에서 벌어진 전투 중 사망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야전 병원에서 부상당한 한국 군인들을 치료하던 중 적의 포격에 맞아 숨졌다고 했죠. 테스파이가 이 소식을 듣고는 땅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0년 동안 가족들이 궁금해했던 할아버지의 행방을 마침내 알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국인들의 생명을 구하다가 영웅으로 돌아가셨답니다. 한국 팀원들이 테스파이 주위로 모여들며 존경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발견이 그들이 우리 마을과 이곳에서의 임무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놓은 걸 볼 수 있었죠. 이제는 단순한 물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개인적이고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날 오후 테스파이가 우리 마을을 영원히 바꿔놓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게 왔어요. 한국에 보낼 영상 메시지를 만들고 싶다고 했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할아버지의 희생에 대해 말하고 그 대신 우리 마을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했죠. 마을 광장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메마른 들판과 텅 빈 수로들이 배경으로 보이는 곳이었어요. 테스파이가 할아버지의 오래된 사진을 들고 카메라 앞에 섰어요. 손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강하고 분명했답니다. 마치 한국 전체 국민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카메라를 향해 직접 말했어요. 70년 전 한국을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고잠 하나마 비타리에 대해 말했죠. 우리 마을 아이들이 물을 찾기 위해 매일 위험한 길을 걸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더러운 물을 마시고 아프게 되고 생존이 교육보다 중요해서 학교에 가지 못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게 소름이 돋는 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가리키며 할아버지가 한국을 위해 싸우면서 바라봤던 바로 그 달이 오늘 밤에도 여전히 우리 마을 위에 빛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한국에게 할아버지의 희생을 기억하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그의 후손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죠. 영상이 완성되자 차은담 씨가 즉시 한국 본부로 보냈습니다. 한국 언론사와 정부 기관에도 복사본을 보냈어요. 몇 시간 안에 영상이 한국 소셜미디어를 통해 산불처럼 퍼져나갔답니다. 반응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즉각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영상을 수천 번씩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 죽은 에티오피아 의사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충격적인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지지와 도움을 약속하는 메시지들로 화면이 가득 찼죠. 한국 뉴스 채널들이 이 이야기를 다루며 텔레비전에 방송했습니다. 영상이 한국어 자막과 함께 저녁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 마을의 어려움과 함께 군복을 입은 고잠 하나마 비타리의 오래된 사진이 보였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반응은 뜻밖의 곳에서 왔답니다. 신유로라는 90세의 한국인 할아버지가 텔레비전에서 영상을 보고 즉시 한국 정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공무원들에게 고잠 하나마 비타리가 전쟁 중에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다고 말했죠. 그가 바로 테스파이의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킨 그 한국 군인이었답니다. 며칠 안에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어요. 우리 마을 물 프로젝트 예산을 2배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관리들, 참전 용사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유로 할아버지까지 포함한 특별 대표단을 지렐레 마을에 보내겠다고 했어요. 한국 국회가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가족들을 지원하는 문제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일어나서 한국은 동맹국들의 희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어요. 이 이야기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고 한국 시민들이 우리 마을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조직하기 시작했답니다. 마을회관 앞 제 의자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걸 지켜보며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의 작고 잊혀진 마을이 갑자기 지구 반대편 한 나라 전체의 관심의 중심이 되었거든요. 밤이 되어 테스파이가 영상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달을 올려다봤습니다. 70년 동안 이 달은 하나의 비밀을 지켜봐 왔어요. 영원히 사라질 뻔했던 희생과 영웅주의 이야기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비밀이 밝혀졌고 한국이 자신들이 지고 있었던 줄도 몰랐던 빚을 갚으러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답니다. 테스파이가 우리 마을 광장에서 만든 영상이 바다를 건너 수백만 명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내일부터 우리 마을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은 지렐레 마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 가장 좋은 옷을 입었어요. 한국에서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이었죠. 한국 국기와 에티오피아 국기가 마을 곳곳에 나란히 걸려 있었는데 아침 바람에 색색의 나비처럼 펄럭이고 있었답니다.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학교 운동장에 모였어요. 운동장이 행사장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나무로 만든 무대가 중앙에 있었고 아직 식물이 자라는 몇 안 되는 곳에서 우리 여성들이 꺾어온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지렐레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단순한 정중함이 아닌 진짜 희망으로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한국 대표단이 차량 행렬을 이루며 도착했습니다. 우리 마을로 들어오면서 먼지 구름을 일으키더군요. 정부 관리들, 참전 용사들, 코이카 관계자들, 그리고 기자들이 차에서 내렸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분은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걸어오시는 아주 연로한 할아버지였습니다. 바로 신유로 할아버지였어요. 70년 전 고잠 하나마 비타리가 목숨을 구해준 그 한국 군인이었죠. 이제 90세가 되셔서 흰 머리에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을을 둘러보시는 눈빛은 밝고 또렷했답니다. 떨리는 손에는 군 병원에서 테스파이의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젊은 시절의 사진을 들고 계셨어요. 신유로 할아버지가 테스파이를 보시더니 땀에 눈물을 흘리시며 천천히 그녀에게 걸어오셨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순간을 지켜보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할아버지가 사진을 보여주시며 그 오랜 세월 전에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젊은 에티오피아 의사를 가리키셨죠. 공기 중의 감정이 너무 진해서 거의 만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살아나서 친절과 희생은 결코 진정으로 잊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한국 관계자들이 우리의 가장 큰 꿈을 넘어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우물 하나만 파주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한 완전한 급수 시설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죠. 태양광 펌프, 정수 장비, 저장 탱크, 그리고 우리 학교와 보건소, 모든 동네로 직접 깨끗한 물을 가져다 줄 배관 시설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착공식 때였어요. 신유로 할아버지와 테스파이가 함께 같은 삽을 잡고 서 계셨답니다. 땅에 첫 구멍을 팔 때 흙이 공중으로 날아오르자 군중이 환호와 박수로 폭발했어요. 제대로 된 축하를 본 적이 없던 아이들이 순수한 기쁨으로 웃고 춤을 췄죠. 작업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2달 안에 50m 깊이의 우물이 완성되었어요. 우리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밝은 파란색 물탱크가 나타났고 태양광 패널들이 아프리카 태양 아래서 거울처럼 반짝였답니다. 새로운 배관을 통해 깨끗한 물이 지렐레 마을 구석구석으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변화는 물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우리 학교가 컴퓨터와 책들, 심지어 한국어 교과서까지 받았어요. 아이들이 한국어 단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발음 연습을 할 때면 신나서 소리를 질렀죠. 학교 운동장에 아름다운 검은 대리석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한국어와 에티오피아어로 고잠 하나마 비타리의 희생을 기리는 글이 새겨져 있었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리 아이들에게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물을 찾아 긴 길을 걸을 필요가 없었죠. 더 이상 학교에 빠지지 않아도 되었고 더러운 물을 마시고 아프지도 않았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장티푸스로 그렇게 아팠던 사라가 이제는 매일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어요. 빈수는 위험한 길에서 무거운 물통을 나르는 대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매일 아침 언덕이 밝은 파란색 물탱크로 걸어가서 가족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로 통을 채우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아이들이 물탱크 주변에서 뛰놀며 아프게 될 걱정 없이 물을 튀기고 웃고 있어요. 텅 비어있던 학교 교실들이 이제는 배우고 성장하는 학생들로 가득 찼답니다. 테스파이가 우리 마을 최초의 한국어 선생님이 되었어요. 매주 아이들에게 한국어 단어를 가르치고 에티오피아와 한국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답니다. 아이들은 한국 문화를 배우는 걸 좋아하고 언젠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을지 자주 물어봐요. 매일 저녁 지렐레 마을 위로 해가 질 때 고잠 하나마 비타리가 고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국을 위해 복무할 때 그를 지켜봤던 바로 그 달을 올려다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통과 투쟁의 땅을 비추는 대신 이 달이 희망과 깨끗한 물, 그리고 바다로 떨어져 있지만 감사로 연결된 두 나라 사이의 아름다운 우정으로 가득한 마을을 비추고 있어요. 시간과 거리를 넘나든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이 기억했고 한국이 70년 만에 빚을 갚으러 돌아왔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